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불 좀 조금 갖다 주실래요? 네. 그 착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사원 자리가 본래 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아니고 지금 리더스 골프장 밑에 있죠. 덕성이라고. 네. 덕성에 거기에 어떤 이름으로 사원이 섰냐 하면 원래 이름은 이렇습니다. 전필서원이었고 이게 이름은 거기 덕성동이니까 덕성서원으로 이렇게 돼서 세워진 때는 1567년입니다. 1567년이면 그 선조 원년인가요? 이렇게 쓰고 이걸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은 당시의 밀양 교수인 밀양향교의 교수요. 이면제 배삼익이라는 분이 추진을 해서 이걸 성사시켰습니다. 성사시켰고 이분은 누구의 제자냐 하면 태계 선생의 제자였는데 밀양에 전필서원이 서게 된 것은 좀 사연이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 이분에 의해서 섰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원이 서고 나서 리더스 골프장 위쪽으로 가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가서 밑으로 보셨습니까? 경관이 괜찮던가요? 골짜기가 괜찮던가요? 그쪽 이제 방향에 따라서 조금 더 되는데 이쪽 쪽은 좋지. 앞으로 쭉 보면 그 골짜기 괜찮죠? 예. 예. 밀양에 그런 골짜기 한 5, 60군데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이거 늘 물어보는데 그 뭐지 그 밀양에 남면 골짜기만 있다 그래가지고 남면 골짜기는 그거 한 3급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밀양은 산이 크고 안에 펼쳐진 골짜기들이 크지요. 면 단위만 해도 한 서너 군데 되지요. 뭐 들어보실 수 있습니까? 초동에는 뭐 있습니까? 그럼 부북에는 뭐가 있나요? 그런 큰 골짜기가. 제일 큰 거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 사포 여기 널리 이게 거의 1급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이만큼은 안 되지만 조금 더 큰 거는 태로고 그렇죠. 그 옆으로 가서 대항도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저 지동 쪽으로 해서 내려다보는 골짜기 큰 거 그 밑으로 해서 전부 다 농사 지어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초동 쪽에 가면 구령동 골짜기 있죠. 덕터산 자락 밑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삼당지대는 또 뭐 있습니까? 그 옛날에 하동면에는 청학골짜기 있을 거고 숭진 쪽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별로 안 좋죠. 음다리 져서 청학골짜기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가면 뭡니까? 안태 말고 저쪽에 만화사 골짜기 좋죠. 그렇죠. 예예. 그쪽 골짜기 좋고 안태산은 산이 가팔라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밀양에서 3대 낙지라 그래가지고 뭐 각자 얘기하니까 일사포 얘기하기도 하고 일안태 얘기하기도 하고 그 일청학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크지요. 그 다음에 저쪽에 산내하고 단장 쪽으로 가면 일곱물이 내려오지요. 저쪽에 산내 쪽에 꼭대기로 가면 구연수고 뭐 호박수라 그러지요. 호박은 뭔지 아시죠? 예, 절구요. 예. 그 다음에 구만수하고 발레골짜기도 좋죠. 그러니까 그 구연수, 구만수, 발레수 세물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단장에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영정수, 표충사가 아니고 제약사 원래 그 거기서 내려오는 물줄기 하나. 그 다음에 고래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이화수, 베네수죠. 고래가 본래는 밀양에서 밀주 제1동천이죠. 지금은 댐에 다 들어갔지만, 예, 고래 밀양댐으로 들어갔지만 본래 그게 밀주 제1승경이죠. 제일 아름다웠죠. 지금 가서 봐도 확인이 되죠. 물이 5개네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오면 단장 면소 있는 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국화수 내려오지요. 국전에 6개죠.
그 다음에 단장 앞으로 나가가지고 간물 쪽으로 오면 간물수 내려오죠. 거기다 골프장을 져놓으니까 다 망그러졌죠, 그게. 간물 골짜기도 크죠. 그 7골짜기에 물이 합수되는 자리가 바로 7리탄, 7탄정이죠. 예, 그거 아시죠? 예, 그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7탄에서 올라가면 고래물하고 저기 영정물하고 그러니까 이화수하고 영정수가 합쳐지는 자리에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앉은 게 반계정이고 두물머리에 앉는 게 그 다음에 그 뭐냐 하면 이화수 내려오는 끝자락쯤에 범도 쪽에서 건너편으로 보는 게 거기에 또 좋은 정자가 있었죠. 지금은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그 단장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흥암대가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쪽에 범도 건너편에는 도연정이 있었고 다들 아시죠? 뭐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예, 널찍널찍하거든요. 산들이 널찍널찍해요. 밀양은 널찍널찍해서 그 애초에 뭐 골짜기들이 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요 그 골짜기 중에 괜찮은 골짜기 하나 거기 그 칠탄봉 있는데 그 거기에 영봉이라 그러죠. 영봉고 자락 밑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서원을 앉혔어요. 그걸 건너가면 가곡동이고 멍해실이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삼낭진입니다. 만화서 쪽으로 갑니다. 옛날엔 물길 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좀 산으로 이동한 거죠. 여기다 앉혔는데 밀양은 대충 발달한 게 도시 발달이 아주 극성했던 데가 1510년에서 1572년이에요. 9년, 92년. 1510년 여기 영남대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남대로가 됐을 때 본래 영남대로는 저 웅포에서부터 해서 하포를 지나서 진주로 해서 삼가로 해서 성주로 해가지고 저쪽 추풍령으로 올라가서 서울로 들어갑니다. 그 길이었는데 이게 영남대로 우로라 그러는데 지금은 1510년에 웅포에 있는 외관을 동래로 옮기고 나서 부산포로 초량으로 옮기고 나서 밀양이 발달해 갑니다. 요게 딱 80년이에요. 80년입니다. 밀양의 발달한. 80년인데 어떻게 되냐면 임난이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부산성은 그 잠깐 눈깜빡할 사이에 밀어붙이고 동래성도 잠깐 함락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동래성에서 밀양까지는 하루길도 안 됩니다. 하루길도 안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 하면 밀양부사 박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양산성에 양산군을 방어하는 가장으로 내려갔다가 상황을 보니까 여차지게 해서 안 되니까 그냥 뭐 지금 밀양에서는 자꾸 자공간 전투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건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자공간에서 무슨 전투를 합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작천인데 까치가 깨금발 뛰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좁아요. 거기 무슨 병력 이동합니까? 병력 이동한 건 어디냐 하면 가야진사 앞쪽에서 어영동 쪽으로 해가지고 밀양댐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대군이. 그래가지고 한 부대는 어떻게 되냐면 쭉 나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저쪽 단장 지나가지고 청도로 공격하고 한 부대는 그 산내 쪽으로 해가지고 언양 쪽으로 넘어가서 경상자병영 울산에 있는 지금 병영공원인가 조성돼 있죠 북구에 거기를 공격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박진은 이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조그만 부대의 추격을 받고서 후퇴를 하면서 작천 쪽에서 많이 빠져 죽었어요. 싸운 거 거의 없고 뭐 나중에 싸운 건 다 서인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태우고 나가니까 한 이틀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7,000 정규 병력이 들어왔는데 정규 병력은 당연히 큰 길을 뚫어서 가야 될 거고 17,000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그냥 군부대 생각한다면 아마 육군 일병도 할 겁니다. 그거. 대규모 공병부대가 동원돼서 길을 뚫고 그 3배, 4배 정도의 병참부대가 이동해야 됩니다. 맞죠? 이건 상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대규모 길을 뚫어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밀양댐 쪽은 양쪽이 전부 다 고래 쪽은 암벽이에요. 암벽이고
이쪽 백길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백길은 양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산 위에서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다 타버리죠. 그 물길을 잘 이용한 사람은 망우당이 그렇게 해서 병참선을 끊었으니까 그건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넘어오는데도 박지는 급하니까 밀양에선 절대 부사를 갖다가 그 무과 출신을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훈련은 주부하다 내려왔어요. 그거는 밀명을 받은 게 마땅하죠. 그렇죠. 전란이 났을 경우에 어떤 대비를 하라는 게 맞는데 태우는 거였습니다. 청야. 싹 다 태우고 나가니까 싹 도시가 초토가 돼버렸어요. 싹 다. 요 80년 동안 부흥을 일어났던 게 한 달에 제가 돼버렸습니다. 싹 다. 밀양은 집집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전필서원은 왜군의 진격로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버려졌어요. 버려졌습니다. 탄 게 아니고 덕성동 골짜기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금 숨어 있어요. 큰 길에서. 그래가지고 버려졌다가 버려져서 사람이 모일 수 없죠. 여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다 한다름에 날아가 버렸으니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림 쪽으로 먼저 옮겼습니다. 예림 쪽 거기 좀 높은 데 있죠. 찾을 수 있다 그러는데요. 거기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거기가 불이 나고 물이 나니까 다시 옮겨 잡은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요. 그런데 옛날 걸 그냥 그대로 둬가지고 이게 붙어 있고 태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형이에요. 요거는 알아야 되겠죠. 태계시에서 구도 연기정에서 나오는 거죠. 도를 구하는 선비들이 문화에 가득하다 해서 구형당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액했는데 사액현판은 여기는 현판터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갖다 걸어놨네요. 글씨는 별로네요. 이 앞에 글씨는 더 못하고요. 네. 건물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서원도 관리가 안 돼서 1800년대에는 거의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가 제대로 회철도 되기 전에 이미 버려졌습니다. 서원이. 버려지고 그래서 그냥 회철된 게 아니라 서원이 버려진 상태에서 서원 기능을 없애버리는 그런 회철 정책 속에 들어갔다가 예림제로 바뀌고 예림제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 서원으로 복구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모셔진 분이 전필재 선생이 주향이고 그 다음에 좌측에 이제 오졸재 박 선생이 있고 우측에 송계 신 선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전필재 선생 자손은 여기 한 꼴에 있다가 한 꼴에 가보면 전필재 선생 신도비가 지금 있죠. 있습니까? 산소 밑에. 그 신도비 옆에 종가가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필재 선생 종가 갔다 왔습니까? 네. 계실에 갔다 왔습니까? 저기는 갔다 왔습니까? 뭐죠? 거기 왕떠나무는 보셨습니까? 야로에? 느티나무 하나 있는 거? 보셨어요? 거기가 전필재 선생 처가란 건 다 아시죠? 그러면? 거기가 야로가 처가라고요. 문시들 마을이 처가라고요.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바로 전필재 선생 손자 박제 김유라는 분입니다. 그 500년 된 나무죠. 네. 그 마을인데 그 야로에서 계실은 얼마 안 멀어요. 여기까지 증손이 어디서 살았냐면 그 증손이 산 증거는 밀양 향안을 뒤져보면 증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밀양에 살았던 것이죠. 그 살은 집은 어디냐면 지금 신도비강 옆에 기록이 나오니까 왜 쫓겨갔느냐? 그것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고 오늘 얘기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어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전필재 선생을 모셔서는 자손들이 떠나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서원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곳에 살고 있는 두 성씨를 여기다 모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 집은 뭐냐면 후포 쪽에 사는 박씨. 오졸자는 나중에 함안으로 가서 나중에 절손이 돼서 그 뒤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박씨들이 후포에 있죠.
여기 사포는 저 앞에서부터 해서 동암 뭐 길 건너면 동암 길 건너올 때는 본래 거기 길 닦은데 그 앞쪽으로 해서는 방풍숲이 있었는데 솔숲이 그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지금 옛날 풍경을 알 수 없는데 방풍숲 지금 나무 그 뭐지 큰 길 안쪽으로 들어오면 전포고 전사포고요. 지금은 전포, 옥포로 나누죠. 전사포고 거기는 사포에 광주한 씨가 살고 그 다음에 중포에는 신씨들이 삽니다.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송계 후손이 살지요. 그 다음에 후포에는 본래 박씨가 살았어요. 네, 박씨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갖다가 이렇게 배양을 해서 간신히 서원 형태를 유지한 겁니다. 뭐 이렇게 된 사연이 왜 그런지는 뭐 길지 않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제가 관아에서 강의를 할 때 이걸 바로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 태계 선생 공부를 했고 그 지금 학계에서 뭐 지도교수 지도학생 뭐 사제간의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문이 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태계 문화 그냥 계문의 직사가 제가 엄연한 사람이라서 태계성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가 좀 참으로 참남해서 이 글을 쓰고 나서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 하면 도산에 갔다 왔어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갔다 왔는데 이분의 대한 평가, 조선조의 평가 이것은 전부 이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조의제문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읽어보면 쉽습니다. 번역 제가 해놨고요. 이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모순되게도 이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분이 서원을 세워놨어요. 서원을 세워놨고 저걸 강당의 현판으로 붙여놨단 말입니다. 구도 연기정은 전필재 선생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문화에 있는 한원단과 일두를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노인들이 좀 나왔으면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저거 그렇게 자랑스럽게 걸만하냐고. 구도 연기정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 한원단과 일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하잖아요. 왜 서원을 세웠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전필재 선생 종가를 찾아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왜 그렇게 갔는지 추손이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원은 관리가 안 되지요. 지금 9개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그 서원들은 다 후손들이 호위해 왔습니다. 조선조 내내. 그걸 갖다가 뭐 누구는 문중서원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서원도요 주향이 됐던 사람의 후손이 아니면 누가 내일같이 돌봅니까? 돈도 못 받는데 직업이면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서원의 소임은 돈도 못 받아요. 여기 소임 쭉 있네요. 이거는 향사 때 소임인데 파임했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을까요? 원장이 있을 거고 뭐 도유사가 여기 뭐 도유사를 두대요. 도유사가 있을 거고 쭈루루 유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예직이지 뭡니까? 지금도 명예직이지만 조선조 내내 명예직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도 못 받는데 여기 일을 갖다 내일처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없는 마당에 서원이 관리 안 되는 거는 당연하죠. 이 서원이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좀 미묘한데 그 50개 문중인가 50몇 개 문중이 합쳐서 이걸 관리해 갔을 겁니다. 나중에 서원을 복구할 때도. 그래 떠나갔으니까 떠나가게 될 정도의 무슨 사연이 있느냐 말이에요. 밀양에서는 다 남인들이니까 태계 선생을 봤던 남인이니까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그 태계 선생이
전필재 선생을 높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닌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 주향이 됐던 이분은요. 주향이 아니라 배향이 됐던 이분하고 이렇게 돼요. 송계 선생은 누구하고 친하냐 하면 남명 선생하고 절친이에요. 남인과 북인이 갈라지고 나중에 그 집은 상당수가 노론으로 갔고 전필재 선생 집안도 이렇게 됐습니다. 당색이. 남인이 아닌 노론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뭐 짧게 얘기 드리고요. 그 안 되면 조이제문은 다 못 봅니다. 우리 소장은 조이제문 다 봐야 된다고 그냥 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말씀을 좀 듣고 제가 그 다음에 말을 좀 이어갔으면 싶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지금 뭐 문묘정사 얘기를 하고 한참 얘기를 하지만 문묘정사가 현재 의미도 없지만 그 조선시대에도 추진을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타경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갖다 정당화하는 길은 많은 몫이 연구자들한테 있지만 연구자들한테 있고 저희 연구소에도 그 소임이 있지만 그 전에 그런 걸 추진해 갈 때 지역에서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남도 국보 추진한다고 한참 누구 말대로 어찌 보면 좀 미친놈처럼 쫓아다녔는데 정작 지역의 어떤 뭐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지역 사람들의 열망이 없으면 추진될 수 없어요. 진주는요, 진주성 전투에서 지역민들이 대거 죽음을 맞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농계가 실제 있었나요? 농계가 그런 사람인가요? 없을 거예요, 아마. 농계 같은 남자 농계는 지금 저기 봉황대에 있습니다. 저 청도에, 청도 봉황대 아시죠? 청도 서남서원 아십니까? 소요대. 거기 옆에가 봉황대 아닙니까? 봉황대에서 16의사 나왔죠, 그 집에서. 그 중에 한 분이 깍지를 끼고 외장을 안고 그 물에 뛰어들었어요. 남자 농계는 있었는데 여자 농계가 있었다는 건 제가 금시초문이거든요. 네. 그렇지만요, 이게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계를 만들어서 임난 때 당했던 그 고통스러움을, 그 치욕을 지금도 기억해내는 진주 사람들이 못되기도 하고요, 별나기도 하죠. 맞습니까? 네. 근데 밀양은 임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이걸 걸어놓는 건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죠. 영남로에 대해서 제가 거의 뭐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안 되면 그냥 차로 광버스 한 10대도 20대든가 저기 문화재청 앞에 가서 시위하고 국회 앞에 가서 하라고. 민원의 문제니까. 연대로 국보 지정이 어렵다 그러면 민원의 문제 아닙니까?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 위원들한테. 왜 그러냐면 연대를 기준으로 해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를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100개를 다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모 해야죠. 요새 세상에 데모 이렇게 하기 좋은데 집회 신고하고, 제가 집회 시위원이에요. 그거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지역에 열망이 있지 않으면 연구해본들 뭐겠습니까? 요새 연구해봤자 몇 사람 떠들지도 않아요. 그때 마침 비대면 적을 해가지고 논평자도 그 상황, 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는 웅물웅물 했습니다. 안 됐으면 직접 얘기했을 건데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진행을 할게요. 그 하실 말씀, 그 월요일날 가시면서요, 북쪽의 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뭐 제 얘기는 올망졸망하고 봉긋봉긋합니다. 조그만해요. 밀양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자리에 가서 밀양 그 딸내들이라고 저희 동네에서 딸내라 그러는데 여인들이 그 인물 많이 보죠. 심하게 봅니다. 예, 심하게 봐요. 인물 보러 다닌다며요. 출마하면. 예. 사유는 한 가지죠. 산을 넓고 시원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작고 오밀조밀하면 답답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밀양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을 얘기할 때 그걸 들고 있는데 그냥 밀양 여인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관심도 없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고개 한 자락 남았다는 겁니다. 크거든요. 여기는. 큼직큼직합니다. 기상도 다르고 저쪽 위쪽의 기상은 좀 오밀조밀해요. 경남 쪽은 다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분이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이분이 또 나쁘게 평가했어요. 이렇게 돼 얽혀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현판도 저거 갖다 걸어놓고. 예. 그리고 이분의 직접 영향은 아닌데 이분의 항맥 속에 있는 분이 이 서원을 움직여갈 때 다 조정했습니다. 나중에 배양하는 문제서부터 다. 영남루가 세계 제1루다. 사유는 딱 한 가지다. 예. 뭐였냐 하면 그 사유가 있어요. 그 삼제도회라는 중국의 우리나라 임난 전에 1500년대에 나온 책에서 삼제도회 우리나라는 그 여행기죠. 여행 안내 책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말로 하면 아주 상세한 여행 안내 책자, 시도 붙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책자에 우리나라는 두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중국 그 많은 걸 다 얘기하면서 어디냐 하면 고성, 강원도 고성의 상운정하고 밀양의 영남루예요. 고성의 상운정이 들어간 것은 사유가 뻔합니다. 두 번 설명할 거 없죠. 왜 그래? 고성의 상운정은 지금 없어요. 고성의 상운정은 바로 고성이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금강산 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금강산을 살아생전에 못 가면 죽어서 내세에서라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이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관계돼서 하나는 금강산에 내생이라도 가보는 거.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인삼을 한번 써보는 거. 인삼을. 지금 그 산양삼 이런 거 말고요. 그 인삼 그냥 산에서 나는 게 인삼이죠. 그걸 나중에 재배하다 보니까 산삼하고 인삼하고 구별한 거고. 그 인삼을 써보는 건데 인삼 약효가 너무 독해서 그게 맞는 사람 맞지만 안 맞죠. 부작용이 심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약효를 줄인 게 사실은 홍삼입니다. 홍삼에서 내가 판매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수출 품목 1위는 인삼이에요. 홍삼. 그 두 가지인데 상운정이는 금강산과 관계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영남루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제가 조사를 다 해봤더니 밀양 영남루만 한시의 전개가 독특하게 전개됩니다. 그 설명을 여기서 길게 못 드려요. 중국의 어느 누각도 영남루처럼 한시 전개가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역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성원도의 원운을 갖고서 차운한시만 요 1592년 전까지 수백 수가 나왔습니다. 수백 수가 전부 달라요. 시가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거는 어떤 운자냐 하면 하늘 천자운이에요. 누각의 기본 운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늘 천자. 이거는 그 선운이라 그러는데 하평성에 선의 천자로 가야 되고, 그래야 경관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늘을 봐야지. 끝에 하늘 천자가 들어가야지 천과 관계돼서 경관이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각루자와 관계된 우자운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하평성. 요 한 계열, 같은 운자로 차원을 하는 게 수백 수가 됐는데 그 시들 개개가 전부 다르다. 이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지만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루자운으로 해서 또 독특하게 진행됩니다. 요 루자운은 이 운통에 있는 글자를 끝까지 활용하는 겁니다. 장시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하면 이 성원도의 운자에 차원한 시만 수백 수가 걸렸다. 영남루에 지금처럼 크게 안 걸고 조그만하게 매층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곁들여서 누광루자 운으로 전개된 그 눌제 박상의 시가 턱 영남루 한쪽에 걸리니까 영남루가 기울었다고. 여기 말로 기울었다 그러대요. 기울었다고. 묵직해가지고. 그 태계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누각 중심으로 시가 전개된 것이죠. 시가 전개됐다. 그럴 때 이렇게 됩니다. 시루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시 조금 하던 사람은 영남루에 올라올 수도 없어. 올라와서 괜히 입도 뻥끗 못해요. 눌려서. 지금은 현판 없는 겁니다. 그 뭐 현판 뭐 볼 게 뭐 있다고. 아무것도 없네. 볼 거 없고, 뭐 기문 같은 건 아무 중요하지도 않고, 시가 여기서부터요, 매층으로 해서 쭈루루 걸렸으면, 올라온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숨도 못 쉴 거야, 아마. 그걸 갖다 조선 초기에서부터 벌써 숨도 못 쉰다고 얘기합니다, 쭉 다, 시에다가. 그거는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그거는 촉성로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삼장사하고 농계 중심으로 전개된 촉성로하고, 하강진 교수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지가 뭐 저거 촉성로시 갖고 했다고. 저도 처가가 촉성 뭐 진주고 집사람이 촉성로에 올라가서 시도 많이 짓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좋겠지만 촉성로시는 격이 달라요. 이미. 그건 뭐 같이 앉아서 좀 한 10분만 얘기하면 알아들을 얘기인데 본인이 자기 아는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다릅니다. 여기 올 때는 시를 한 수 올리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게 독특해서 삼재도에 올라간 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서 뭘 입증하려고 그러냐면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인문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각으로서 국보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간 거죠. 연대는 안 되잖아요. 불변이니까. 이미 타서 1841년에 다시 졌는데 연대를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그 누각에다가 뭐 덧칠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안 되니까. 그걸 주장했는데 이거를 고집하게 되니까 민원 때문에 안 되죠. 예. 영남루를 갖다가 힘을 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필제나 타경관계를 얘기하고 남명관계를 또 그 다음 주도 계속 가야 되는데 얘기하는 이유는 밀양에 어떤 포인트를 좀 두고 싶은 것입니다. 정체성을 얘기할 때 어느 쪽을 둘 것이냐. 이건 자손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자손의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누구의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그러면 연구소도 그렇고 연구소에 온 뒤로 제가 주로 했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밀양에서 전필재 선생의 서원을 두고 그 나이든 분들 얘기대로 전필재 선생을 갖다가 문묘 종사해야 된다고 하기 이전에 왜 하냐고요. 왜 하고 있냐고요. 이건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왜 걸어놨고요? 걸어놓은 걸리게 된 사연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배향된 분이 태계 선생하고는 성향이 반대예요. 이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신산서원에 병향되어 있습니다. 남명 선생하고. 남명 선생하고 태계 선생은 요새 세상에 쓰는 말로 라이벌이라며요. 네. 뭐 쌍벽이라 그러는 게 좋겠죠. 라이벌은 조금 천태가 나네요. 아무래도요. 그렇다 그러면요. 여기는 분명히 송계 선생의 배양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여기 엄연히 있고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밀양은 송계 선생의 제자들이 까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뚫고서 서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요. 그런 자리에서 이 서원이 희한하게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거. 노론 서원이 되야 되는데 남인 서원이 되어 있고요. 이래저래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밀양에서 사람을 누구 왔을 때 밀양을 어떻게 소개한다 그럴 때 어느 측면에서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영남리에 좀 집중을 했던 게 7.65 할 때까지 과연 뭘 했냐고요. 시청에서 시장 뭐 했냐고. 저 되지도 않는 뭐예요. 그 잃어버린 8년인데. 잃어버린 8년 아닙니까? 엄영수 있을 때. 그거 왜 국회의원으로 뽑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노인들한테 그래놨더니 그래 당 봐도 인간 봐야지 그거 되겠냐고요. 8년 날려먹었지 않습니까? 조혜진이 똑같죠. 지금도 예. 문화 뒤에 관광이 와 있는데 관광이 우선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조혜진도 똑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뭘 했냐 하면 765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의 딜을 해서 뭘 받아냈어야죠. 둘이가 누워가지고. 그걸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안타깝지만. 왜 그러냐면 밀양은 산이 크기 때문에 산 위쪽으로 이게 지나가면요. 산 위쪽에 많이 올라가 살았기 때문에. 밀양은 7부까지 살죠. 7, 8부까지. 맞습니까? 1호치, 2바들이 3정승골 고르대요. 그건 맞습니까? 5치에 가보니까 7부 능선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예. 그쪽으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쪽 운문 쪽으로 넘어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운문 쪽으로 갈 건데요. 예, 운문 쪽으로 가요. 거기 바로요. 바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거기로 넘어다니는 사람이 바로 오초와 김유부 하는 분, 그분이 임난 때 그 선을 넘어다니면서 엄청나게 외적을 쳤죠. 그러니까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뭘 받아왔어야죠. 국책기관 몇 개 받아왔어야지. 하나도 못 받아오고. 지난번 시장 만나러 갔을 때 제가 그랬는데 왜 그동안 이거 못했습니까? 왜 이걸 갖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처럼 못 만들었냐고. 학교도 다 남겨주고. 캘리포니아 데이비스가 미국의 제1의 생태 도시이자 제1의 수의과 대학이 있고 제1의 농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대 생명공학은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입니다. 세계 제일입니다. 10만 안 돼요. 이거는요, 천연의 자연 조건이 너무 좋은데 하나도 못하고 지금은 가보니까 꽃샘이 마을까지 다 망가뜨려 놨대요. 무슨 더미량인지 뭔지 건물 하나 서가지고요. 보기 싫어요. 그 다음 펜션 이놈이 여기 지으면 죄송합니다. 이놈이 여기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놈은 요 위에 져요. 그 다음에 요 앞으로 해가지고요. 건물 저렇게 크게 지을 게 있다고 30층씩 이렇게 올립니까? 저거는 또 주거아파트 앞이라고 뭘 갖는다고 밀양강 풀어지어 져가지고 다 이렇게 져놨어요. 전망 하나도 못 얻습니다. 제가 저기 주거아파트, 가옥동 주거아파트 있을 때 그 15층에 있었는데 거기 뭐냐 하면 그 연구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게 너무 좋아서 종남산이요. 바로 눈에 꽉 들어옵니다. 그래 그때 제가 홀을 갖다가 방의 이름을 종남산방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종남산이네 해서 요거 신문에다가 밀양신문 그냥 그 지역하고 좀 교통한다고 한 10번 실었어요. 경관이 좋았는데 그 정도만 돼도 30층을 요렇게 져놨습니다. 로따우로. 강변 차지한다고. 뒤에 건 다 막아버리고. 밀양의 집터는 어디가 좋냐 하면 교동하고 내이동이 좋습니다. 근데 무슨 강에 차지하는데 밀양 사람들이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새가 하나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인구가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노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들었으면 조금 전해지는 아파트는 반값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스카이라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탁 트인 것, 영남로에서 볼 때 앞에가 탁 트여서 널찍하게 있던 걸 하나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되기 전, 뭘 했었어야 되냐 하면,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생태도시요. 슬로우 시티로 만들었어야죠. 교통이 좋잖아요. 다른 여건이 아주 좋잖아요. 밀양은 하면 전원주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아파트에서 출발해서요, 5분만 가면 산속입니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얘기하니까 시장 자기도 알아듣죠. 환경부에 있었으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자꾸 만들지 말고, 단장 앞에처럼.
그것도 뭐 관광단지 만든다고요. 야단스럽게. 있는 것도 못하면서요. 그 다음에 또 뭐 저쪽에 영남로 옆에 동문호 왜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모르겠고요. 있는 거나 허가 안 해주고 위쪽에 그걸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 그래서 제가 요새 어떤 얘기 하냐면 밀양에는 36동천이 있다고. 도교에서 말하는 36개의 골짜기 30개 넘습니다. 그걸 요새 많이 보여주고 다니는데 어쨌든요. 산이 크고 기상이 좀 달라요.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궁금한데 여기에는 이 평가에는 전필재 선생이 지은 이게 관련이 있다. 이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읽어야 된다. 조의제문은. 그 다음에 조의제문을 놓고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왜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그게 부당하다면 그 얘기부터 얘기해야 된다. 제가 쓴 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의제문을 놓고서 전필재 선생의 출처를 거론해가지고 이거로 단정했습니다. 일개 문인이다. 이게 아니다. 학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학자가 아니면 어디에 못 모십니까? 조선조에서는 사당에 못 모셔요. 학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그 당연히 작은 사원에는 모실 수 있지만 어디에 못 모십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들어가는 문매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과연 전필재 선생의 역할이 그거밖에 안 됐느냐? 이거는 어디부터 반발을 해야 됩니까? 지역에서부터요. 내 이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지금 11년째인데 지역을 바라볼 때 늘 안타까운 거는 뭐 어떤 때는 화가 많이 나서 뭐 그때는 좀 그랬는데 그냥 큰 행사 자리에 가서 그냥 뭐 시청에 뭐고 그냥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 그거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영역 출신이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뭐죠 선출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 출신이 하면 꼭 그러지도 않아요. 그럴 때 뭐냐 하면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역이 더 커질 수 없어요. 아무리 나노를 얘기해도 더 커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를 어지간히 얼추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뭔가? 처음에 시장 만났을 때 시장은 생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최근에 생태 관광 얘기하는 거죠. 더 안 됩니다. 나노는 이미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 중요하지도 않고요. 이것만 해도요. 자연의 자원만 해도 값으로 셀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 와서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이란 건 말로 할 수 없었는데 단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처음에 와서 봤을 때 안개가 너무 짙다. 안개의 사유는 딱 한 가지죠. 물이 잘 흘렀는데 댐이 2개 막히고 저 부산 쪽 김해 쪽에 포를 쌓아서 하원 뚝을 쌓아서 조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밀양강의 물은 건천이 되면서 고여 있었던 거죠. 아침마다 안개가 짙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추위가 이상하게 오고 밀양은 절대 춥고 덥고 한 곳이 아닙니다. 늘 강을 타고서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영남로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 필요 없이. 예. 그래서 제가 놀리더라고. 밀양 경로당이라고. 경로당이라고 놀리는데 거기서 우통이나 벗고 있으면 시원해서요.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문제입니다. 밀양댐이 2005년이죠. 그래 최근에 생긴. 그리고 어디냐면 요 앞에요. 마암 있죠. 마암하고 용두목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배가
배를 놓으면 조수가 밀려 내려갈 때 배를 놓으면 1시간 조금 넘으면 바로 부산 앞바다에 배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 마음을 갖다가 여기 그 사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포 하는데 마산항이라 그랬어요. 그 지리적으로 인문지리에서 얘기할 때 강에 있는 항구를 하항이라 합니다. 강하자의 하항. 바다 앞에 있는 항구를 해항이라 그래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뭐냐면 바다를 앞에 그 거센 파도를 못 막기 때문에 다 하항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의 하항은 마포고 강화도에 30분이면 올라오죠. 그렇죠. 외항은 어디냐면 해항은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옆에 있는 인천을 서울 출입의 항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 서울은 마포고 그 다음에 영광이 발달했던 것은 영광 법성포 있는 데가 항구입니다. 그래서 나주가 광주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밀양도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주 내륙으로 좀 깊숙이 들어온 마산항을 갖고 있고 밀양엔 마산이라는 지명이 저쪽에 평촌 쪽에 있고요. 그거 아니고 마산 신도시 마산이 아니고 마산항이 있었고 이건 전필재 선생이 쓰신 거니까 저 시집을 한번 사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마산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낙동강 쪽으로 수산항이 있었습니다. 밀양은 항구를 2개 거느립니다. 수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항구를 관장하는 일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청 별관을 뒀습니다. 밀양부에 별관을 뒀다고요. 그게 남수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구를 2개 가진 도시는 인적 물적 자원이 굉장히 빈번하게 엄청나게 풍요롭고 부유하고 돈도 잘 돌아가고 밀양 사람들 그 얼마 전까지 돈 잘 썼죠. 네. 잘 쓰죠. 그 식당에 가서 서로 모른 척하는 게 좋죠. 알면 먼저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야 돼. 네. 그 여성들 사치는 조선조 때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거는 네. 음식도 조금 밀양이 별납니다. 네. 밀양 음식 중에서 일미는 추어국이죠. 추어탕이 아니고 국입니다. 탕은 펄펄 끓는 거고 국은 따끈따끈한 거고 추어국은 따끈따끈해야죠. 그렇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좀 있더니 밀양의 음식 2가지 얘기하는데 추어국이죠. 그거 잘 걸러서 물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추어가 독한 데다가 배추가 독한데 조선간장까지 독한 3가지가 어울려서 아주 맑은 국물이 나옵니다. 밀양 추어국은 아주 맑아요. 지금은 전부 배추국이고요. 예, 배추국이고 저쪽에 그 고등어 느러미 한 거는 말고요. 예, 고등어 꽁치 느러미는 말고요. 그 추어국은 안동 쪽에 느러미에서 온 겁니다. 꽁치 고등어 느러미에서 왔는데 밀양만 독특하게 했습니다. 12대문 집의 음식을 저는 아무것도 볼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퓨전이죠. 그 당시에 퓨전인데 맛대가 하나도 없더라고. 딱 하나 먹을 거는 마지막에 숙주나물 조금 들어간 추어국 하나였습니다. 그 2번 먹고 싶어요. 그거 국 하나만 해도. 고가래도. 그리고 2번째는 뭐냐,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믹서로 갈면 안 됩니다. 절대 믹서로 갈면 안 돼요. 손으로 다 해야 돼요. 밑간 해가지고 그래서 넣어줘야 됩니다. 순서가 맞나요? 예. 네. 그럼 아주 맑게 나오고 그거는 밀양 분들 말씀대로 입가심으로 먹습니다. 네, 입가심으로 먹어요. 뜨거우면 안 됩니다. 탕은 안 돼요. 국이지. 그러니까 걸쭉한 맛은요. 저 남원 추어탕은 거기 비교할 거 아닙니다. 아주 시원한. 그 다음에 2번째 일미가 그거고 사람 그러니까 남자들이 별난 겁니다. 식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맞춰간 거죠. 국을 그렇게 맑게 독한 거 3가지를 합쳐서 맑게 끓일 수 있기 때문에 밀양 여자 치고 밀양 딸내 치고서 국수 못 마는 사람 없습니다. 국수 국물 다 잘합니다. 밀양에서 국수 5,000원이면 비싸죠. 그냥 바로 말아서 내는데요. 국물 다 잘 내대요.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 뭐 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요. 밀양의 이민은 김치를 두 종을 담아요. 김장김치를. 요새는 안 담죠, 대체로. 하나는 겨울에 먹고, 하나는 오래 놔뒀다가 다음 김장 때까지 먹는 김치를 따로 담습니다. 젓갈을 좀 세게 하지 않고, 양념을 세게 하지 않고, 그 배추를 보게 되면 약간 고춧가루 그게 배여서 하는데 그냥 묵은지 같은데 사각거려요. 7월 8월에 먹어도. 가을에 먹어도 사각거립니다. 예. 그거 사각거리게 만드는 거는 밀양 딸내들의 솜씨입니다. 예. 다른 데는 흐물어져요. 그래서 저거 했는데 그게 밀양의 임이고 손이 많이 가니까. 얼음골 사과는 저 밑에 산미인데 지금은 얼음골 사과 없습니다. 계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 이미 유목에서 노목이 됐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얼음골 이름을 붙였고 비탈 아니면 안 돼요. 돌밭 아니면. 근데 뭐 송백에다 심어놓고 얼음골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차도요. 돌밭에 비탈에 심어야 됩니다. 배수 잘 되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뻗는데 그게 무슨 사과 맛이 있겠어요. 그리고 낮하고 밤하고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커야 돼요. 단지 남명 쪽의 사과만이 그걸 유지하고 있을 때 처음에 먹어보니까요. 그 뭐 상품 만드는 걸 여기 말로 기지사과라 그러대요. 그거 그냥 갖다 해도 뭐냐 하면 한 번 딱 씹으면 사과 끓을 때 안에 향이 폭발해요. 당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과를 하나 놔두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따죠. 그때 사과가 제일 좋은 사과인데 그때 추위가 세게 치니까 그 사과 2개만 갖다 놓으면요. 제 방이 큰데 이 정도 이거보다 더 큰데 한 달 내내 사과가 향이 꽉 차 있습니다. 외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특별한 향을 갖다가 주문에 쓰냐고 왜 별나게 이러냐고요. 그 향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선물하면 욕먹습니다. 그거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거청사가 와서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밀양 일미임에 들어가지도 않고 제가 본 거는 두 가지죠. 어쨌든요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는데 어쨌든 주저앉는 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전필자 선생 얘기도 다시 해야 되는데 조금 쉬고요. 뭐 그 월요일 날 또 가기도 하니까 가서 비교도 하고 하니까 뭐 오늘 다 어떻게 얘기해요. 다 보따리를 어떻게 풉니까? 그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할 만큼 하고 또 공부한 건 다음에 그리고 또 그때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예, 하면 되는 것이죠. 조금 쉬고 하시죠.